안녕하십니까. 메타넷 T 플랫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독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민영 상무입니다. 메타넷 T 플랫폼은 지난 4년간 데이터독의 어드밴스 티어 자격을 유지하며 전문 지원팀을 통해 다양한 고객에게 컨설팅, 구축,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왔습니다. 또한 보안 관제 서비스까지 포함한 차별화된 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IT 환경을 더욱 견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솔루션을 기반으로 IT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모니터링, 보안 강화,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넷 그룹은 2000년에 설립된 IT 서비스 및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컨설팅, IT 아웃소싱,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인공지능 AI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토탈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넷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메타넷 T 플랫폼은 2007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5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한 클라우드 전문 기업입니다. 온프레미스,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 맞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마이그레이션, 운영, 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전문 인력과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인프라부터 데이터 앤 AI, 어플리케이션까지 아우르는 토탈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넷 T 플랫폼은 자체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센터인 메타넷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센터 MCSOC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며 클라우드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독 솔루션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보안 관제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넷 T 플랫폼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부터 보안 관제까지 포괄하는 엔드투엔드 기술 지원을 통해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과 안정적인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 시청 후에는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까지 준비해 두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독에서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패트릭입니다. 저희는 오늘 웨비나에서 여러분의 보안 고민을 함께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넷 T 플랫폼 솔루션 테크팀의 임석현입니다. 패트릭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요즘 보안 위협이라는 게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매일 밤 이 서버는 오늘도 무사할까 하며 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그런 여러분의 잠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데이터독이 어떤 인사이트로 보안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석현님, 오늘 웨비나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오늘 웨비나에서는 AWS를 중심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애저나 GCP 같은 다른 CSP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능들이니 AWS 기준으로 들어주셔도 큰 차이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에서는 좀 더 재미있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둘이 싹다사라는 가상의 회사 직원으로 빙의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몰입감 있는 진행을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싹다사는 보안을 싹 다 해결하자 라는 의미로 지은 회사입니다. 재밌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보안에도 싹 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싹다사와 함께 하는 오늘의 보안 웨비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또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업체는 IT 보안 관리 기업인데 문제는 이 기업의 고객사인 전 세계 1,500여 개 기업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보안 사고가 끊이지를 않네요. 한번 사고가 나면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고 심하면 비즈니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혹시 우리 클라우드 자산들 보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본적인 보안 설정은 해뒀는데 솔직히 완벽하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죠. 공격 방식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대비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서요. 맞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복구 비용을 넘어서
규제 이슈나 감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싹다사도 지금 상장 준비 중인데 이런 타이밍에 보안 사고라도 발생하면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 팀에 보안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결국 개발팀과 운영팀이 직접 챙겨야 하잖아요. 기존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바쁜데 보안까지 신경 쓰려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보안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보안 솔루션들이 워낙 많기는 한데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독에도 보안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독과 바로 연동되고 설정도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정말요? 사실 보안 솔루션들은 설정 과정이 복잡하고 문서도 어렵고 경우에 따라 기존 시스템까지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데이터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독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정할 수 있고 직관적인 UI 덕분에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 정도로 쉽다면 흥미롭네요. 그럼 데이터독 보안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데이터독 보안 제품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현님,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저희 CSM 제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저희 CSM으로 지칭하겠습니다. CSM은 클라우드 환경의 계정, 호스트, 컨테이너 전반에 걸쳐 설정 오류, 정책 위반 등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AWS, GCP,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계정을 연결하면 지속적으로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S3 버킷이 퍼블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설정한 것이든 팀원 중 누군가 변경한 것이든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해당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독 CSM을 사용하면 이러한 설정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보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 CWS는 호스트와 컨테이너 환경에서 eBPF 기반 실시간 위협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버나 컨테이너에서 비정상적인 파일 변경이나 침입 탐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커가 회사 서버에 침입해 관리자 권한을 얻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서버라면 시스템 파일이 자주 바뀌지 않지만 공격자는 몰래 설정 파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CWS는 이런 비정상적인 파일 변경을 감지하고 누군가 서버를 해킹하려 한다는 것을 즉시 알려줍니다. 네, 세 번째로 클라우드 심은 운영 및 보안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안 위협을 탐지합니다. 기존 심 솔루션보다 가볍고 설정이 간단해서 보안팀이 없는 조직에서도 활용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갑자기 해외에서 대량 로그인 시도가 발생합니다. 직원들은 한국에 있는데 누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로그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클라우드 심은 이런 비정상적인 로그인 패턴을 감지하고 계정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도록 알람을 보냅니다. 네,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ASM인데요.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인젝션이나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같은 공격을 탐지해서 자동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APM과 연동하면 애플리케이션 코드 수준에서 보안 위협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고객 정보를 입력받는 페이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커가 고객 정보를 빼내려고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하면 ASM이 이를 탐지해 공격을 차단하고 관리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코드 시큐리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시큐리티는 개발 단계에서 코드 보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SAST, AST, SCA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 CI/CD 파이프라인과 연동해서 배포 전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발자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보안 취약점이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이미 알려진 보안 문제가 있다면 해커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독 코드 시큐리티는 이런 취약한 코드나 라이브러리를 미리 감지하고 개발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CSM의 CSPM, 그리고 SIEM, AS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니 데이터독 보안 제품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랑 바로 연동해서 보안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다루기가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독은 개발팀, 운영팀이 쉽게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좋네요. 사실 보안의 중요성은 알지만 직접 관리하려면 부담이 컸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독이라면 기존 업무 환경을 바꾸지 않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도입해볼 만 하겠네요. 맞습니다. 직접 한번 설정해 보시면 더 와닿을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근데 아까 보안 제품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어떤 걸 먼저 도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데이터독을 처음 도입하는 거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선은 설정이 가장 쉽고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고 기존 환경에 좀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 혹시 피트님 추천할 만한 데이터독 보안 제품이 있을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 업무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WS 환경에서 미스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아이덴티티 리스크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설정 오류, 정책 위반, 리스크 식별 같은 걸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인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동을 시작하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데이터독은 다양한 시스템과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이미 850개 이상의 인터그레이션을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그레이션은 미리 정의된 수집 방법, 지표, 로그 등을 통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로 복잡한 설정 없이도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인터그레이션 대상은 클라우드 서비스, AWS, GCP, 애저,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서버, 협업 도구, 그리고 오픈소스 솔루션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AWS 인테그레이션도 데이터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AWS 인터그레이션을 통해 90개 이상의 AWS 서비스에 대한 로그, 이벤트, 지표, 리소스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그레이션을 통해 설정 오류, 정책 위반, 리스크 식별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AWS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설정된 걸 혹시 수정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인터그레이션을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AWS 계정을 연동하면서 보안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연동된 계정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리소스 스캐닝을 따로 활성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보시는 화면에서 이미 연동된 AWS 계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설정된 계정 정보, 리전 수집, 지표 및 로그 수집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소스 콜렉션 탭을 눌러 클라우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이 화면은 어떤 걸 보여주는 건가요? 네, 이 화면은 CSM 설정 화면입니다. 상단에 계정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보안 진단을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 스캐닝으로 설정 오류 및 IAM 관련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 리스 스캐닝으로 호스트, 컨테이너, 서버리스 환경의 취약점까지 분석 및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리소스 스캐닝만 활성화하고 창을 닫아보겠습니다. 벌써 작업이 끝난 건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계정 옆에 스캐닝이 활성된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덴티티 리스크와
리소스 스캐닝만 활성화되어 있고 호스트, 컨테이너, 람다 취약점 탐지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필요하면 언제나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네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화면은 어떤 화면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CSM의 설정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클라우드, 호스트와 컨테이너, 서버리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등 연동된 리소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기다리면 발견된 보안 이슈들이 표시될 텐데요. 이슈가 많이 없어야 할 텐데 갑자기 좀 떨리네요.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죠. 저희 이슈가 없으면 저희 싹다싸의 보안이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이슈가 많으면 데드독 덕분에 발견한 거고 뭐 어느 쪽이든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다가도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저희 싹다싸의 보안 이슈가 하나도 없다면 내일 점심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과 감지가 완료된 것 같네요. 어떤 항목들이 감지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이는 화면은 어떤 건가요? 감지된 항목이 생각보다 많네요. 먼저 이렇게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시큐리티 그리고 미스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면 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감지된 항목이 많아 보이더라도 심각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CSM 익스플로러입니다. 이곳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감지된 설정 오류 및 계정 및 권한 문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조건을 필터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셋이 제공되는데요. 특정 환경, 리소스 타입, 그리고 심각도 등에 따라 필터를 설정해서 원하는 정보만을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셋 말고 상단 검색 바에서는 특정 이슈를 빠르게 찾거나 특정 규칙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리소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영향을 받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쪽에 크리티컬 등급으로 감지된 높은 권한의 IAM 역할을 가진 퍼블릭 EC2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먼저 What happened 섹션을 보면 해당 EC2 인스턴스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게다가 높은 권한의 IAM 역할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격자가 이 인스턴을 침해할 경우 AWS 계정 전체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자가 이 인스턴스를 장악하면 내부 시스템으로 확장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보안 문제로 판단됩니다. 네.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저도 한눈에 파악이 되네요. when 섹션의 경우 이 문제가 처음 발견된 날짜는 2024년 7월 5일이고 마지막으로 감지된 시점은 바로 오늘이네요. 즉, 이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네요. 맞아요. 그리고 where 섹션은 이 이슈가 어떤 리소스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가 된 리소스 타입은 AWS EC2 인스턴스이고 해당 인스턴스의 ID 그리고 이 리소스가 소속된 팀과 계정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천천히 보시게 되면 저희 Next Step 섹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C Remediation Step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라 이슈로 등록하려면 Add 지라 이슈 버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Fix in AWS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AWS 콘솔에서 문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프레임워크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다양한 보안 규정과 버전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프레임워크 섹션은 이 미스 컨피그레이션이 어떤 보안 표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보이는 컨텍스트 화면은 어떤 화면인가요? 이 컨텍스트 화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경로, 영향을 받는 리소스, 그리고 잠재적 위험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을 보면
액세스 패스 섹션이 있는데요. 공격자가 이 EC2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표시됩니다. 지금 보시면 인터넷을 통해 로드 밸런서, 보안 그룹을 거쳐 최종적으로 EC2 인스턴스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운데 리소스 앳 리스크 섹션을 보면 현재 이 EC2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블라스트 레디어스 섹션에서는 이 한 개의 EC2 인스턴스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독은 단순히 개별 보안 이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독에서는 리미디에이션 섹션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AWS 리처빌리티 애널라이저를 사용하면 퍼블릭 인터넷에 노출된 경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에서 전체 허용을 제거하고 퍼블릭 IP를 할당하지 않고 VPC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또한 IAM-롤의 권한을 줄이고 AWS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하면 보안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설정 오류 문제를 확인했으니 다음으로는 계정 및 권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럼요. 좋습니다. 이제 미스컨피그레이션에서 아이덴티티 리스크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20개의 아이덴티티 리스크가 감지되었는데요. 다행히 크리티컬한 등급의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디움 등급의 AWS IAM 유저 퍼미션 갭 이슈가 보이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서도 IAM 사용자 계정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정했던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IAM 사용자의 권한 격차가 크다는 경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여된 권한이 실제 사용하는 권한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IAM 정책은 최소 권한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현재 이 계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 40% 이상 포함되어 있어서 보안상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미스컨피그레이션이랑 동일하게 이슈 발생 시점, 마지막으로 탐지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 리소스 타입은 AWS IAM 사용자이고 해당 계정 아이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권한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리미디에이션 섹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은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분석해서 IAM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권한과 사용하지 않은 권한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AWS 액세스 어드바이저와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를 활용해서 최소 권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정책을 자세히 보면 오토 스케일링, 이렇게 디스크라이비와 같은 와일드 카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하면 불필요한 권한까지 과도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은 자동으로 제한된 권한 축소 정책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사용된 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권한을 보다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권한들을 정책에서 제거하면 보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계정들에 대해 전체적인 권한 및 보안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익스플로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하나하나 눌러봐야 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좀 보안 데이터도 대시보드로 제공해서 IAM 사용자와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 사용 현황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시보드 전문가이신 패트리님께서 혹시 대시보드에 관련된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독 CSM 대시보드입니다. 보안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처 스코어, 보안 점수 트래킹입니다. 각 AWS 계정의 보안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수가 낮아진 경우 어떤 설정이 영향을 주었는지도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정별 주요 보안 위협 확인입니다. 현재 계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보안 위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자동 할당 문제, 비밀번호가 없는 계정 로그인, SSH 빈 비밀번호 사용 등이 주요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세 번째, 서비스 그리고 팀별 보안 이슈 트래킹입니다. 각 팀별로 감지된 미스컨피그레이션 수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관리하는 EC2 인스턴스에는 높은 권한의 IAM 역할이 설정된 문제가 감지되었고, 클라우드 네트워크스 팀에서는 퍼블릭 접근이 가능한 EC2 인스턴스 이슈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보안 탐지 및 개선 현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보안 위협이 탐지되었고 그중 해결된 항목이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일주일 동안 15,900건의 미스컨피그레이션이 탐지되었고 그중 크리티컬 등급이 6건, 하이 등급이 416건이 되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독 대시보드는 보안뿐만 아니라 이게 수집된 모든 텔레메트리 및 관측 데이터를 원하는 방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석현님이 CSM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직의 보안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봤는데 한 사용자가 비밀번호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확인해 보니까 해당 사용자의 IAM 비밀번호가 기호를 포함해야 된다는 정책을 지키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정한 보안 기준에 맞지 않네요. 아, 정말요? 비밀번호 정책은 계정 보안의 기본인데 이런 설정이 빠지면 계정 탈취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정책 변경 이력도 남아 있어서 언제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감지된 이벤트를 보니 특정 사용자가 너무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인증이 취약해졌네요.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패트님, 그런데 데이터독이 이런 미스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궁금하진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데이터독 CSM이 이런 설정 오류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예. 데이터독 CSM은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 이하 OPA와 레고라는 정책 정의 언어를 활용해서 보안 정책을 관리합니다. OPA는 정책 기반 접근 제어를 위한 오픈소스 엔진이고 레고는 그 정책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쿼리 언어입니다. 그럼 데이터독이 클라우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설정한 정책을 기준으로 리소스를 평가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독 CSM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스캔하고 우리가 정의한 정책과 비교해서 설정 오류를 탐지합니다. 방금처럼 IAM 비밀번호 정책을 검사하는 레고 규칙을 작성하게 되면 이를 통해 정책 위반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런 탐지 규칙을 우리가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데이터독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규칙 외에도 사용자가 필요에 맞게 레고 규칙을 직접 작성해서 커스텀 탐지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 조직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보안 규칙을 기반으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커스텀 룰을 만들어 보완하면 되겠군요. 방금 탐지된 IAM 비밀번호 정책 위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준비 중인 ISMS 인증심사 항목에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독에서 이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IM 패스워드 정책 같은 보안 설정이 뭐 ISMS 신사 인증 항목과 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데이터독 저희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보안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팀에서 지금 작성 중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제가 패티님한테만 특별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요? 그게 어떤 기능인가요? 네, 데이터독 CSM은 1000개 이상의 프리셋 컴플라이언스 룰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클라우드 리소스의 보안 설정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보안 및 규제 기준과 비교할 수 있어요. CIS 벤치마크, PCI DSS, ISO 27000인 SOC2, GDPR 같이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어서 기업별로 보안 요구사항에 맞춰 활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는 PCI DSS를 준수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기업이라면 GDPR이나 ISO 27001을 신경 써야겠죠? 이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 환경이 각 보안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일일이 모든 보안 규칙을 설정하지 않아도 데이터독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보안 규칙을 제공해 준다는 거군요. 굉장히 편리하겠는데요? 그런데 데이터독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보안 규칙 외에 사용자가 직접 보안 규칙을 만들 수도 있나요? 네, 데이터독의 프리셋 룰은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오면 데이터독 시큐리티 리서치 팀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관리 리소스 부담이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조직마다 보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기존 룰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룰을 직접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나와 있는 ISMS 스테이징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ISMS 인증 심사를 대비해서 생성된 커스텀 프레임워크이군요. 맞아요. 미완성문이지만 생성한 커스텀 프레임워크를 한번 볼게요. ISMS에서 요구하는 여러 항목을 데이터독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내부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멀티클라우드 환경이나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한눈에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IM과 관련된 정책도 몇 개 더 보이네요. 확실히 데이터독을 활용하면 이런 부분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부 정책을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커스텀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우측 상단에 Create Framework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하면 되고요. 프레임워크 네임에는 ISMS라고 작성해 볼까요? 네. 근데 최소 5글자로 작성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저희 ISMS 뒤에 이제 테스트를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네. 최소 글자를 만족해야 하는 정책이 있군요. 여기 핸들과 버전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핸들 값은 생성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식별하는 고유한 식별적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대시보드와 같은 다른 곳에서 호출하거나 API를 사용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MS와 같은 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프레임워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해야 돼요. 만약 중복된 값이 있다면 중복된 값으로 핸들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버전은 여러 개의 버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존 프레임워크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가할 때 버전을 변경하면서 관리할 수 있어요. 네.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같은 핸들 값으로 여러 버전을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새로운 핸들 값을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역시 만능 재능이시네요. 네, 저희 버전의 경우는 오늘 날짜를 한번 지정해 볼까요? 그래서 25년 3월 20일로 작성을 해보고 이미지 URL의 경우 저희 ISMS 마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 URL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미지 URL을 기입해주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미리 보기가 완성이 됩니다. 버전의 경우는 지금 날짜로 지정했지만 1.0, 2.0처럼 기입해서 버전별로 구분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값을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항목을 입력하기 위한 Requirement 버튼이 나타나요. 이 버튼을 눌러보면 큰 카테고리를 입력하기 위한 Requirement 창과 분류값을 입력하기 위한 컨트롤 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저희 Requirement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IAM 패스워드 폴리시 should require
앨리스트 1 심볼 정책은 ISMS 인증 및 관리 부분에 2.5.4 항목에 포함되는 것 같으니 해당 부분을 리콰이어먼트 창과 컨트롤 창에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리콰이어먼트 창은 어덴티케이션 앤 오더라이제이션 매니지먼트와 같이 입력을 하고 컨트롤 창에다가는 2.5.4로 작성해 볼게요. 언급하신 IAM 패스워드 폴리시 should require at least one 심볼 정책을 룰도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add 룰 버튼을 누르고 심볼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된 정책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룰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룰을 추가해주면 지속적으로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데이터독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ISMS 인증을 대비하면서 보안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정책 위반 사항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겠어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 활용하면 보안 이슈를 미리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책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보안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를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건 없을까요? 정책을 잘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보안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게 더욱 중요할 수도 있죠. 네.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보안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러한 경우 데이터독 심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미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받고 있다면 손쉽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 데이터를 연동해서 이미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심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다면 심 이벤트도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확인해야 할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용자가 MFA 없이 AWS 콘솔에 로그인했다는 시그널이 감지됐습니다. 정말요? 어떤 정보가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테스터라는 사용자인 것 같아요. 여기 IP를 보니까 해외에서 접속한 거네요. 우리 조직은 해외에서 접속할 이유가 없는데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AWS 콘솔 로그인 without MFA 룰이 제대로 작동한 것 같네요. 먼저 감지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네, 확인해 보니 해당 사용자는 중국에서 접속을 했네요. 중국이요? 우리 회사는 해외 출장이 없으니까 저희 지정된 국가외 지역에서도 접속을 감지하도록 필터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MFA 없이 그리고 지정된 국가 외에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경고를 발생시키는 룰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저희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기본 룰을 복제해서 커스텀 룰을 한번 생성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기본 룰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같던데요?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데이터독 심은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본 룰을 평가하고 설계합니다. 또한 탐지된 이벤트를 마이터어택 매트릭스에 매핑하여 보안 분석을 지원하죠. 여기 마이터어택 맵을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독 심 룰이 어떤 마이터어택 매트릭스에 매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루스포스 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관련된 데이터독 심 룰을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마이터어택 정보를 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는 실제 관찰된 사이버 공격 기법과 전술을 정리한 글로벌 지식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기업, 정부기관, 보안업체들이 특정 위험 모델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결국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데이터독 심 기본 룰에 반영해서 이벤트를 탐지하는 자동화하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기본 룰을 복제하면 커스텀 룰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조건을 추가해서 한번 생성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가진 탐지 룰들을 점점 더 고도화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기존 룰은 그대로 두고 여기 Add Query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쿼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console login success.kr 같은 이름을 지정을 하고 MFA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쿼리에서 국가 속성값인 ISO 코드를 지정하면 쉽게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아, 기존 쿼리에 AND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인가요? 정확합니다. 기존 트리거에 추가적인 조건을 더해보죠. 루트 사용자와 IM 사용자에 대해서 AND 조건을 적용하면 MFA 없이 로그인한 사용자들 중에서 우리나라 외 지역에서 접속한 경우에만 트리킹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추가한 조건이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독에서는 여기 유닛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작성한 탐지 규칙이 예상한 위협 이벤트를 올바르게 탐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잘못된 탐지를 방지하고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죠. 결국에 유닛 테스트의 주 목적은 저희 보안 탐지 규칙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닛 테스트에서 저희 사용할 로그 데이터를 쉽게 넣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유입된 로그를 클릭을 해서 Copy Raw JSON to Clipboard 아이콘을 누르면 로그가 복사가 됩니다. 저희 복사된 로그 데이터를 유닛 테스트에 붙여 넣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로그는 중국에서 접속한 기록이라 패스로 나오고 국가 코드를 저희 한국 KR로 바꾸면 페일로 표시됩니다. 페일이 알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닛 테스트는 쿼리와 매칭이 되는지를 보는 거라서 그런 거군요. CN은 쿼리에 매칭돼서 패스, KR은 매칭이 안 돼서 페일로 뜨는 거네요. 유입될 로그를 미리 테스트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그렇죠. 실제 로그가 발생하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검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MFA 없이 대한민국 외 지역에서 AWS 콘솔 로그인 같은 이름을 설정을 하고 룰을 저장을 하게 되면 끝납니다. 룰 이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런가요? 그런데 해외에서 접속한 사용자의 세션을 데이터독에서 강제로 종료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것보다는 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AWS의 경우 데이터독 롤에 적절한 폴리시만 부여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세션을 종료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독의 워크플로우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특정 이벤트가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대응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워크플로우요? 언급하신 워크플로우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흑마법으로 해외에서 접속 중인 사용자의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해당 사용자가 여러 페이지를 누르면서 우리 시스템을 탐색하고 있네요. 리소스 페이지를 보고 권한을 살펴보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합니다. 저거 무섭네요. 저렇게 탐색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는데요? 어떻게 좀 바로 차단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 데이터독 워크플로우 화면을 보시면 트리거 항목에서는 특정 보안 이벤트가 감지될 때를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고 액션 항목에서는 그에 따른 대응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면 AWS IAM API를 호출해 사용자 세션을 종료하거나 슬랙 같은 채널로 실시간 경고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데이터독이 단순히 감지하는 것뿐 아니라 자동으로 대응까지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여기
우측 상단에 런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 중인 사용자의 세션을 종료하고 비활성화 해볼게요. IM 사용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미리 지정된 슬랙 채널로 알림이 발송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이벤트가 트리거돼도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슬랙 채널로 날라온 메시지 중 사용자 세션 종료와 사용자 비활성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사용자는 AWS 콘솔에서 로그인 세션이 종료되고 담당자가 해당 사용자를 활성화시키기 전까지 AWS 콘솔에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세션이 접속되었던 AWS 콘솔에서는 더 이상 리소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이죠. 아까는 VPC, EC2,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스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와, 이렇게 바로 대응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혹시 슬랙 말고 팀즈나 다른 협업 툴에 대해서도 알림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슬랙 채널뿐만 아니라 웹훅 방식을 지원하는 툴의 경우 데이터독에서는 이벤트 내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을 받은 담당자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되죠. 와, 이벤트 감지부터 대응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니 데이터독을 사용하면 보안 운영이 훨씬 수월해지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커스텀으로 활용하다 보면 보안 정책을 더욱더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독 CSM의 탐지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 설정 오류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심 기능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보안 이벤트를 감지하면 훨씬 더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환경에서는 보안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실시간 탐지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데 이렇게 데이터독 워크플로우를 잘 설정해 두게 되면 별도의 수작업 없이도 실시간으로 위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가 보안 대응에서 시간을 얼마나 절약해 주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작업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퇴근하실까요? 패트님, 근데 지금 전화 오는 것 같은데요?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거죠? 번호가 좀 심상치 않은데 설마 온콜 페이지? 데이터독에도 온콜이 있었어요? 최근에 정식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독에서도 보안이나 장애 이슈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온콜 페이징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슬랙, 이메일, 문자, 그리고 이렇게 전화까지 말이죠. 근데 저는 온콜에 등록한 적이 없는데 누가 제 번호를 등록해 놓은 거죠? 피트님, 사실 그거 접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설정해뒀는데 이런 게 바로 철저한 대비죠.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요. 그럼 받아야겠네요. 받아볼게요. 온콜이 맞네요. 보안 이슈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데이터독 모바일 앱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이 감지됐다고 페이지가 왔네요. 이거 어떤 공격인지 혹시 아시나요?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은 유출된 계정 정보를 무차별 대입해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하나가 유출되면 다른 서비스도 위험하죠. 혹시 그런데 오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로그인 실패 몇 번으로 감지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 탐지류를 좀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같은 IP에서 1시간 동안 30번 이상 로그인을 실패할 때 여러 계정으로 또 시도하거나 최소 1번 이상 로그인 성공, 그리고 성공보다 실패가 5배 이상 많을 때도 탐지되도록 설정돼 있어요. 이런 조건이면 진짜 공격일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퇴근하기는 글렀네요. 그럼 저희 사용자 계정이 탈취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신테틱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응답 시간이 늘어나거나 접속 장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서비스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발생한 보안 시그널을 보니까 프론트엔드 서비스 운영 환경에서 특정 IP에서 475번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그중 6번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하퍼워커 계정이 탈취된 것 같은데요? 일단 3등급 장애로 선언하고 조사 내용들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너무 늦게만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장애 선언해 주시고 번호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격자 IP와 탈취된 계정은 확인했으니 빠르게 조치해 보시죠. 아, 이거 지금 바로 확인 못했으면 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우선 공격자 IP는 블락월 어태킹 IP 버튼으로 12시간을 차단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디나이 리스트에서 해제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탈취된 계정도 바로 차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퍼워커 계정만 따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IP뿐만 아니라 타겟티드 유저 항목에서 탈취된 사용자만 따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퍼워커 계정도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행히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공격,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격자들이 매번 다른 IP를 쓰면 일일이 차단하기도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공격자가 수십에서 수백 개의 IP 대역대를 사용해 공격할 수도 있죠. 지금 사용되고 있는 룰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방금 발생한 탐지 조건들이 보이시죠? 아까 공유 주신 같은 IP에서 1시간 내 30번 이상 로그인 실패, 로그인 실패가 성공보다 5배 이상 많을 때, 이런 조건들이 조합되어서 탐지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시면 Security Response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공격자 IP나 탈취된 사용자 계정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정해 둘 수도 있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공격이 발생해도 우리가 따로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격이 막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ASM이 기존 WAF와 다른 점이에요. 일반적인 WAF는 네트워크 트래픽만 보고 차단을 하는 반면 ASM은 APM과 연동해서 애플리케이션부터 내부 동작까지 추적하거든요. 즉, 단순히 트래픽이 아니라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요청이 발생했는지까지 분석을 하는 거죠. 패트릭님, 그런데 우리 서비스에는 추가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부분은 없을까요? 네, 제가 좀 확인해보고 있었는데요. APM의 프론트엔드 서비스 페이지를 보니 5초당 약 100개의 요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발생한 에러는 없는 것 같은데요. P95 지연 시간은 한때 300ms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안정적으로 낮아진 것도 확인됩니다. 엔드포인트별 요청을 보니 API us 쪽으로 get과 post 요청이 유독 많은데 아무래도 공격자가 이 엔드포인트를 타겟으로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지연이나 장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짜 정말 다행이네요. 정상 사용자까지 영향을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었죠. 네. 그런데 공격이 언제든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상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해서 보고해야겠어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할 게 많아서 좀 막막하네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죠. 지금까지 발생한 상황들을 인시던트 매니지먼트에 정리해 봤습니다. 발생한 보안 시그널부터 장애 선언, 서비스에 미친 영향, 지연 시간, 에러 발생 여부, API별 요청 현황, 그리고 시스템 성능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와, 이거 한눈에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 편하네요. 이거 언제 다 하셨어요?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작성하면 되겠어요. 근데 솔직히 그 과정이 더 귀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제가 또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장애 대응 및 관리 제품인 인시던트 매니지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해결되면 AI가 발생한 상황들을 자동으로 모아서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장애를 먼저 해결하고 포스트 모텀 장애 보고서 버튼을 눌러볼게요. 기본 템플릿 대신에 AI 템플릿으로 바꾼 뒤 생성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진짜요? 그렇게 쉽게 된다고요? 벌써 생성이 된 건가요?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생성된 노트북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약부터 시작해서 크레덴셜 스토핑이 발생한 시점,
오버뷰, 그리고 타임라인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얼마만큼 요청량, 지연 시간의 변화, 발생한 에러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해결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대응할지까지 한 번에 제시해 주네요. 아, 이거 보다 보니까 정말 편리해 보이네요.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 역시 AI가 대신해 주니까 정말 빠르네요. 앞으로 다른 서비스에서도 빠르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ASM은 어떻게 활성화하는 거죠? 네, 데이터독 APM 인앱 설정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언어별로 APM 설치 명령어들을 옵션에 따라 맞춰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언어를 누를 때마다 제공되는 코드 스니핏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따로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거나 복잡한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헷갈리시면 아래에 ASM에서 Threat Detection and Protection을 ON으로 바꾸고 AppSec Enabled True와 같이 추가된 명령어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ASM이 활성화되어 실시간으로 웹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간단하다니 이 정도면 바로 적용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오늘 소개해 주셔서 패트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데이터독이 어떤 플랫폼이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독은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 로그, 보안, 서비스 관리까지 IT 환경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의 자동 분석, 예측, 알림 기능을 통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데이터독은 대시보드, 모니터, 노트북, 워크플로우, 챗 옵스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팀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빠르게 협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데이터독의 보안 제품군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클라우드와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예를 들어 CSM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의 설정 오류나 권한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를 하고, 클라우드 심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를 하고, ASM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공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웨비나에서는 데이터독의 보안 제품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데이터독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배포, 운영, 그리고 보안 이벤트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데이터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 문제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 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하며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맞습니다. 데이터독을 사용하면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하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등록 시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석현님, 어떤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Q&A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 AWS, Azure, GCP와 같은 CSP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보안 제품과 데이터독 보안 제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네, 질문들을 가장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굉장히 많았죠. 석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각 CSP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보안 제품들은 아무래도 해당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 환경에서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독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을 하고 커스텀 룰을 통해 온프레미스 환경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단일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독 에이전트까지 설치되어 있으면 더 강력한 포인트가 있겠네요? 있나요? 있습니다. 네, CSP 네이티브 제품들은 주로 보안 이벤트만 분석을 하지만 데이터독은 한 발 더 나아가서 APM, 로그, 인프라 모니터링까지 이제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안 사고의 원인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벤트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이벤트가 서비스 성능이나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겠네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CSM을 사용할 수 있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독 에이전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온프레미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프레미스 환경은 조금 다릅니다. 네, 클라우드에서는 CSP API를 통해 설정 정보를 가져오지만 온프레미스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독 에이전트 설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이나 취약점, 보안 이벤트를 분석하게 되죠. 데이터독 심의 경우에는 로그만 데이터독으로 전송해 주시면 그 이후에 탐지류를 직접 생성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은 아무래도 세팅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유연한 설정 덕분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WAF와 ASM의 차이점인데요. 이 부분은 패트릭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공유를 드리긴 했는데 WAF는 웹 트래픽을 네트워크 레벨에서 분석해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HTTP 요청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면 차단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하지만 ASM은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기반으로 탐지합니다. 단순히 요청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쿼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까지도 분석해서 보다 정밀하게 위협을 탐지합니다. 맞아요. WAF는 규칙 기반 필터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요청까지 차단될 위험이 있는데 ASM 같은 경우는 실제 코드 실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AF는 네트워크 레벨에서 필터링을 하다 보니 세밀하게 제어하기 어렵지만 ASM은 코드 레벨까지 깊이 들어가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WAF는 겉에서 막아주는 거고 ASM은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Q&A 시간도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거나 웨비나 설문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데이터독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